둘이 앞에 야구 취재 47년 두 베테랑 기자의 묵직하고 예리하고 어디서도 볼 수 없는 고급스러운 분석과 전망 최강 볼펜의 이용균입니다. 안성호 기자 나오셨고요. 네, 안녕하십니까. 최강 볼펜의 안성호입니다. 장마철입니다. 야구 팬들 지금 하루하루 오늘 우리 팀의 경기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되게 관심 있게 보실 것 같은데요. 지난 토요일 잠실구장은 비가 내렸지만 선수들의 눈물, 팬들의 눈물도 함께 젖은 것 같습니다. 방출 통보를 받고도 두산 상대로 마지막 등판을 하러 나왔던 케이시 켈리 3회 초 비 때문에 중단된 채 이제 경기가 재개되지 못하면서 이기고 있는 상황에서 노게임이 선언이 됐어요. 바로 송별식이 이어졌고요. 너무 많은 선수들이 눈물 흘리는 바람에 보고 있는 우리들도 막 조금 울컥했었는데요. 네. 이 때문에 정말 케이시 켈리가 LG 동료들과 팬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았구나. 정말 이 선수 떠나보내는 게 맞냐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잘했는데 일단 떠나는 켈리 스토리와 함께 켈리를 대신하게 될 엘리자에르 엘리 이름이 어려워요. 이게 엘리제 에르난데스라고 일단 하죠. 근데 공식 명칭은 이제 그 LG가 보도 자료로 낸 공식 명칭은 엘리에이저. 이름도 헷갈리네. 원래는 메이저리그 등판했을 때는 엘리저 그랬거든요. 엘리에이저 에르난데스가 분석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켈리 어떤 선수예요? 아니 왜 저희가 그런 표현 가급적 쓰지 말아야 하는데 외국인 선수 두고 용병이라고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쓰고 버리는. 그러니까 비즈니스적 관계에서 시작된 말인데 켈리한테는 정말 어울리지 않는 표현이죠. 그날 뭐 LG 더그아웃이 눈물바다가 됐는데 켈리와 이별을 모두 슬퍼했죠. 그러니까 켈리가 어떤 선수였는지 LG에서 어떤 존재였는지 알 수 있는 장면들이었던 것 같아요. 켈리 특히 대단한 게 원래 일단 방출 통보를 받았잖아요. 그럼 안 던져도 되잖아요. 그렇죠. 월급은 그대로 나온단 말이죠. 계약된 대로. 안 던져도 월급 나올 수 있는데 굳이 던지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켈리 맞습니다. 선수가 스스로 밝힌 세 가지 이유는 한화 원정 경기가 마지막이고 싶지 않았다. 홈팬들 앞에서 던지고 싶었다. 그리고 LG 동료들과 한 번 더 해보고 싶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필 상대가 잠실 라이벌 두산이었다. 두산 상대로 해보고 싶었다. 정말 LG 팬들 일종의 감동 버튼을 그냥 꾹꾹꾹꾹 누른 모습인데. 맞습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면은 그날 그 켈리가 통역을 통해서 고마움의 메시지를 하나 받은 게 있어요. 근데 그 메시지를 보낸 사람이 대만 출장 중이던 유지현 전 감독. 근데 유정 감독이 이제 해설위원이잖아요, 지금. 그런데 대표팀 소속 코치로 또 지금 활동 중이거든요. 그래서 오는 11월에 대만에서 프리미어 12가 열리는데 전력 분석차 출장 중에 그 소식을 듣고 켈리가 방출됐다는 소식을 구단 듣고. 관계자를 통해서 정말 고마웠다는 그 메시지를 꼭 전해달라 그런 전화를 했답니다. 이게 어떤 메시지를 전해달라고 한 거예요? 고마웠다. 그렇죠. 그러니까 켈리에게 나도 감독일 때 혹은 코치일 때 그러니까 함께 있어서 켈리와 좋았다. 함께 했던 시간이랑 정말 고마웠고 다시 못 볼 수 있으니까 그만큼 내 마음이 그랬다는 거를 그 관계자를 통해서 전한 거죠. 그만큼 유지현 감독에게도 켈리가 되게 특별한 그렇죠. 선수였고 염기혁 감독도 그 얘기 하더라고요. 그 다음날 지금까지 내 감독 인생 최고의 외인은 베네켄이었는데 이제부터 켈리다. 순위가 바뀌었죠. 사실 팀을 떠난 감독이 외국인 선수랑 메시지 나누는 게 흔치 않은 일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유지현 그 해설위원이 고마워한 장면 하나는 2022년 그 플레이오프 그때 좀 아쉬웠던 플레이오프 있죠. 근데 LG가 1차전을 이기고 2차전부터 4차전을 내리시죠. 좀 안타까운 시리즈였는데 그 유지현 위원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이제 가을 야구 결과를 떠나서 켈리가 1차전 이후에 사흘만 쉬고 주저없이 4차전 등판에 나서는 그 마음. 근데 아직도 고스란히 가슴속에 있다 그러더라고요. 적지 않은 외국인 선수들이 사실은 자기 자신을 먼저 생각하는데 다음 시즌도 해야 되고 다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도 켈리는 늘 팀이 우선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켈리한테 혹시 답장 같은 건 없어요? 왔대요. 답장도 제가 그 왔어요. 얘기를 듣고 켈리가 이래서 멋있는 선수예요. 유지현 위원한테 전화를 해봤더니 그 사이 또 켈리가 그 응답을 했더라고요. 그랬더니 제가 무슨 내용이냐고 좀 물어봤더니 읽어드릴게요. 그런데 제가 대학 시절에 한 1년간 어학연수 다녀왔지만 그 같은 반에 일본인 학생이 너무 많아가지고
제 영향을 받았습니다. 이게 발음이 일본식 네. 영어 발음이라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오히려 잘 알아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tell him thank you. Thank you. 예, 그리고 and my best years were with him. 이렇게 뭐 번역을 하자면 네. 감독님 감사합니다. 저의 최고의 시즌은 감독님과 함께한 때였습니다. 그렇죠. 이런 내용이죠. 그러니까 뭐 힘이나 유라로 해도 너 이런 식으로 번역하면 안 되겠죠. 예. 그러니까 대부분 LG 관계자들이 켈리에 대한 마음이 거의 대동소이 비슷하다 그래요. 이렇게 애틋합니다. 다. 예. 사실 지난해 한국 시리즈 때도 예. 4차전 등판 가능하다고 예, 그렇습니다. 우리 김용태 코치 이제 최종 오픈 나왔을 때 예, 들었었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사실 대부분의 메인들이 이렇지 않잖아요. 그럼요. 예. 근데 그 사실 LG 관계자들 얘기 들어보면은 켈리만큼 워크의식이 뛰어났던 선수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 LG에서 뛴 타일러 윌슨이었다고요. 약간 개구지고 괜찮았어요. 네, 맞아요. 켈리가 그 2년간 LG에서 이제 그 윌슨하고 같이 뛰었는데 좋은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뭐 외국인 선수들이 다 그렇지 않으니까 켈리 하면서 켈리가 특별하다고 하겠죠. 네. 그러니까 저희가 뭐 현장에서 보고 들은 얘기를 다 기사화시키진 못하지만 외국인 선수 뒷얘기가 많잖아요. 근데 예컨대 지난해 그 막판이죠. 시즌 막판에 플러코 때문에 LG가 굉장히 소가지를 많이 했죠. 예, 그리고 그 전에 2021 시즌에 뛰었던 앤드류 수아레즈. 이 선수도 좋았어요. 예, 공은 좋았는데 그 케미가 아주 좋은 선수는 아니었는데 이 두 선수는 켈리 같은 느낌은 팀 내부에서 전혀 아니었다고 사실은 해요. 떠난다 해도 문자 안 보내고 이런 스타일이네요. 그러니까 수아레즈는 문자 보내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기는. 예, 수아레즈는 2021년 이후에 사실은 금액 차이로 재계약이 안 된 걸로 알려져 있는데 사실은 LG에서 워크의식 이게 좀 실망한 부분이 좀 몇 장면이 있어서 계약에 사실은 소극적이었다는 게 분명히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좀 사실은 물밑에 그런 어떤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수아레즈가 그해 후반기에 7경기밖에 뛰지 못했는데 계속 아프다고 그랬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그 수아레즈가 뭐 조금만 더 던져줬으면 LG가 그해 정규 시즌 1위도 가능했거든요. 1위랑 간격이 한 게임 반차. 그리고 시즌을 마쳤는데 굉장히 치명적이었죠. 그 선발 공백이. 그러니까 뭐 그 상황이 되면 사실은 외국인 선수라도 팀 관계자나 스태프한테 미안한 모습, 표정 같은 걸 보이고 표현도 하는데 뭐 수아레즈는 그런 게 없었다고 해요. 근데 켈리는 5년 반을 뛰는 동안 아프다는 소리 한 번 있었나 다들 이렇게 더듬더라고요. 굉장히 특별한 선수였던 외국인 선수로기보다는 켈리는 LG의 프랜차이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LG 팬들이 켈리뿐만 아니라 켈리 가족도 되게 사랑하고 맞습니다. 켈리 가족도 LG를 사랑하고 이런 장면도 있었잖아요. 자 이제 LG는 켈리를 떠나 보냈습니다. 그리고 승부수를 걸었습니다. 켈리가 남기고 간 분위기, 팀 분위기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새로운 선수가 굉장히 잘해야겠죠? 예, 그렇죠. 네. LG는 에이스에 대한 목마름이 굉장히 컸죠. 그런데 어쨌든 켈리를 보냈기 때문에 새로 뽑은 선수는 켈리보다 잘해야 된다. 이런 부담감도 팀 내부에서 굉장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뭐 이름 어떻게 불러야 되나 좀 고민을 했는데 LEA죠. LEA죠. 근데 등록명은 에르난데스니까 에르난데스로 하시죠. 에르난데스. 그러니까 차명석 LG 단장이 미국 출국 전에 이제 3명의 후보군을 좁혀놓고 있었는데 이 선수가 영순이었다 그래요. 예, 3명 중에 영순이. 예, 근데 계약 가능할 수 있으면 무조건 내다. 계약 가능은 했지만 최종 확정은 아니었는데 미국 현지 가서 그 에르난데스를 계약이 최종 결정이 되면서 일단 뭐 교체가 쉬웠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에이스급이라고 이제 LG는 판단을 하고 있는 건데 이용 기자 보시기에 에이스급으로 역할을 활약을 할 수 있을까요? 지금 메이저리그에서 기록한 내용들 그리고 던지는 뭐 투구 스타일 이런 것도 보면 KBO 리그에서 굉장히 충분히 통할 수 있다 이런 느낌을 받는 투수예요. 일단 등록명은 이제 에르난데스가 될 거고요. 베네수엘라 출신의 1995년생 나이도 뭐 적당하고 그리고 2011년 휴스턴과 이제 아마추어 FA 계약을 했어요. 베네수엘라 출신이니까. 그리고 나서 2017년 휴스턴 마이너에서 성장을 하다가 2017년에 마이애미 말린스가 루5 드래프트로 데려갑니다. 그러니까 어쨌건 재능이 있는 선수라는 뜻이었고 그래서 마이애미에서 선발 투수로 활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올해는 잘 아시는 대로 이제 마이애미에서 방출된 다음에 FA 자격을 얻은 다음에 다저스와 미러키에서 뛰었고 재능은 인정받았지만 비교적 좀 덩치가 아주 상대를 압도하는 뭐 이딴만한 덩치는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신체 조건이 1m 85에 97kg. 일반인 기준으로는 큰 키지만 메이저리그 투수 수준에는 조금 그렇죠. 작다.
구속이 뭐 아주 구위형으로 상대를 압도하는 투수는 아닙니다. 예. 그래서 구속이 빠르지는 않지만 뭐 아주 빠르다고 할 수는 없고 다만 이제 내구성 이슈가 좀 있었어요. 거의 매년 부상자 명단에 올랐을 정도로 예. 그런 점이 좀 아쉬운데 일단은 뭐 남은 기간 동안 안 아프면 되는 거니까. 지금 뭐 제가 보기에는 이제 약간 KBO에서 이게 통할 것 같다라는 기록이 좀 보이더라고요. 에르난데스가 에르난데스 기록 중에 피홈런 이슈가 좀 마이애미도 계속 있었거든요. 그래서 예. 속구는 아주 뭐 압도적이라고는 없어요. 그런데 제구가 좋고 슬라이더가 좋다라는 평가를 MLB 트레이드 루머스에 나오더라고요. 거기 보니까 커리어 내내 슬라이더 피안타율이 메이저리그 타자를 상대로 1할 8푼 9리. 체인지업도 피안타율이 2할 4리밖에 안 돼요. 다만 이제 포심 피안타율은 이제 2할 9푼 9리까지 올라가는데 요게 메이저리그를 상대로도 이 슬라이더와 체인지업이 좋았다는 건 염경엽 감독도 그런 식으로 표현을 했는데 이제 상하를 구위를 이용해서 상하존을 이용하기보다는 좌우 코너를 이용할 줄 아는 투수다. 이런 점에서 KBO 리그에서도 이런 스타일이 오히려 KBO 리그에 잘 통하지 않겠나. 예. 그리고 메이저리그에서 안 통하던 포심이 이 정도면 KBO 리그에서는 통할 수도 있다. 그렇죠. 그러면 되게 좋은 성적을 낼 수도 있다. 우리 저희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삼진율 되게 중요해요. 루벤 카데나스가 적은 삼진율로 굉장히 큰 모습을 보이고 있잖아요. 삼성 외국인 타자. 네. 에르난데스도 트리플 A에서 삼진을 잡아내는 비율이 31.7%, 볼넷 비율 6.9%로 좋았다는 거예요. 이거 정말 굉장히 좋은 거죠. KBO에 좋은 거예요, 진짜 딱. 맞습니다. 이게 이용균 기자 얘기대로 에르난데스는 미국에서는 제구형 기교파 이렇게 분류 가능하죠. 근데 사실 팬그래프닷컴 네. 거기에서 나온 수치에 따르면 포심이 올해 91.8마일 한 147km 넘는 평균 147. 그렇죠. 그러니까 뭐 국내에서는 그래도 빠른 뭐 평균 147이면 좋죠. 예, 이렇게 분류가 가능할 것 같고요. 다만 트랙맨 기준 그 페스트볼 수직 무브먼트가 한 17인치 정도라 그래요. 그러면 43cm 정도인데 네. 보통은 50cm가 넘어야지 구위로 억누를 수 있다. 이런 좀뭐 그 분류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혹시 그런 구위형 투수는 아니다. 포심은 약간 좀 밋밋하다. 네, 그리고 뭐 참고로 이제 두산 새로운 달라조비 강속구 투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 수직 무브먼트가 53에서 55cm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이게 비교 가능할 것 같아요. 근데 LG에서는 에르난데스가 KBO 공인구를 쓰면은 구속 무브먼트 회전수가 더 살아날 것이라고 지금 전망을 하더라고요. 실밥이 조금 더 독특하고 공도 약간 작은 느낌이고 맞습니다. 손에 딱 들어오고 짝짝 네. 붙고. 예, 미국 공에 비해서 손에 잘 들어가죠. 그렇죠. 예, 지금 뭐 이용기 기자 얘기한 대로 실밥이 좀 도드라져 있어 잘 잡히잖아요. 네. 그래서 그간 보면은 그 작년에 뛰었죠. NC의 패디 그리고 올해 기아 내일처럼 그 실밥 걸어 던지는 슬라이더 굉장히 그 폭이 컸잖아요. 그 각이 많이 각이 컸죠. 좋았죠. 네. 그런데 KBO 공인구와 궁합이 잘 맞는 케이스거든요. 근데 그런 점을 보면 될 것 같아요. 사실은 에르난데스가 슬라이더 주무기고요. 네. 예, 그러니까 메이저 통상 30.5% 정도 던졌어요. 비율을. 그리고 주무기라고 했죠, 주무기. 예, 맞습니다. 그리고 포심 던지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컷 페스트볼하고 싱킹 페스트볼 이렇게 변화를 주는 살짝 실밥에 손을 걸어놓고 그런 걸 많이 던지는데 회전수가 올라가면은 더 이렇게 그 무브먼트나 끝이 살아날 것이다. 이게 그 LG 내부의 계산입니다. 지금 반대로 보면은 그 LG를 떠난 마무리 고우석 선수가 미국 가서 좀 고전을 하고 있는데 미국에서 지금 그 메이저리그 공인구 그 롤링스 네. 쓰면서 회전수랑 구속이 좀 떨어졌는데 또 반대로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예. 메이저리그 투수들이 죽어라 뭘 바르는 이유가 있어요. 예, 막 맞습니다. 검사 받으면서도. 예, 맞습니다. 예. 예, 그 미끌미끌 하잖아요. 그 공이. 야, 끈끈하고 바르고 막 이러고 던지는 거죠. 다만 에르난데스가 체인지업도 이제 12.6% 던지는 걸로 나타나는데 네. 체인지업은 실밥이 아닌 공 표면에 걸쳐놓고 이제 회전수를 줄여가지고 떨어뜨리는 네, 네, 네. 구종이잖아요. 근데 그 오히려 회전수가 늘어나면 직구 타임에 걸릴 수가 있어서 LG 이거는 근데 에르난데스가 국내에서 이제 피칭 이제 불펜 피칭 시작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한번 그 느낌을 보겠다. 그러면서 어떻게 피칭 디자인 같은 거를 그 KBO에 맞게 만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메이저리그에서는 체인지업도 나쁘지 않다는 평가를 받았는데 맞습니다. 혹시 예. 실밥이 잘 걸려서 회전수 예. 늘어나면 불리해지니까. 예, 구속이 좀 더 빨라지고 하면서 예, 그 체인지업 본연의 각이 안 나올 수 있다는 LG는 거죠. 그 부분을 잘 체크해 예, 보겠네요. 그러니까 그런 준비도 지금 LG 내부에서는 하고 있더라고요. 야, 꼼꼼한데요. 예, 그렇습니다. 예. 자, 말씀하신 대로 이제 좌우를 잘 활용하는 투수. 근데 문제는 이제 이 선수가 가능성은 있어 보이는데 예. 켈리를 채울 수 있느냐 이런 문제가 있고 예, 아까 맞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켈리는 워낙 성실했잖아요. 아프다는 예. 소리 한 적이 없고 예. 말씀드렸지만 계속해서
이 에르난데스는 매년 부상자 명단에 오르면서 조금씩 아팠던 선수란 말이죠. 지금은 안 아프겠지만 맞습니다. 예. 요거는 좀 어떤 평가를 하고 있나요, LG가? 뭐 말씀하신 대로 켈리를 채울 선수, 켈리 빈자리를 이제 뭐 메워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워크의식이 관심인데 일단 무난할 것으로 좀 보더라고요. LG 내부에서는. 그러니까 베네수엘라 출신이죠. 성격적으로는 그 뜨거운 남미 성향이 아니라고 해요. 네, 그러니까 근데 표정도 약간 순박한 표정은 있어요. 예, 그래서 그 LG에서도 작년에 플로코 때문에 한국 시리즈 앞두고 된통 당했잖아요. 그래서 이 점을 굉장히 면밀히 들여다본 모양이에요. 왜냐하면 에르난데스는 가을 야구에서 일선발을 흔들리지 않고 쓰기 위해서 좀 잡은 카드잖아요.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부분도 검토를 했다. 예, 사실은 그 LG 입장에서는 에르난데스를 지금 뭐 후반기에 또 순위 싸움에도 활용을 해야겠지만 예. 가을 야구에도 잘 써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에르난데스가 1번, 엔스가 2번, 3번, 최영태 이렇게 가는 게 예. 가장 베스트일 거 아니에요. 예, 그렇죠. 그리고 임창규가 3번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아, 임창규 요즘에 지금 예, 기준으로 그러니까 따지면 컨디션을 보겠죠. 컨디션을 보겠죠. 예. 네. 그리고 그 영역 감독은 뭐 사실은 올 시즌은 우승을 하려면은 우선 기아를 잡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지금 뭐 기아랑 점점 승차가 예. 조금씩 벌어지고 있어서 근데 시즌 초반에 기아 페이스를 보면서 영역 감독이 내시 그런 생각도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올해는 그 2위로 올라가 승부를 봐야 될 상황이 올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당시만 해도 기아가 네일 선수도 좋았지만 그 부상 전에 크로우 선수도 굉장히 좋았죠. 안정적이었거든요. 근데 원투펀치예요 결국에는. 근데 LG가 몇 위로 가든 가을 야구에서 기아를 한번 승부를 보려면은 결국에는 원투펀치인데 실제로 말씀하신 대로 KBO 리그 예. 그 포스트 시즌 구조상 예. 그러니까 2위가 플레이오프를 거쳐서 1위가 승부를 할 때도 사실은 원투펀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서 그럼요. 예. 1, 2, 3, 4까지 예. 그러니까 이를테면 4선발까지 3승 1패를 끝내고 올라간다 하면 예. 다시 1, 2가 들어가는 맞습니다. 예. 이런 구조잖아요. 예. 그러니까 흔들림 없이 1, 2선발이 예. 다시 상대 1, 2선발을 맞붙을 예. 수 있는 구조니까 예. 원투펀치의 힘이 사실은 훨씬 더 중요하죠. 맞습니다. 2등으로 올라가더라도. 2등, 3등으로 올라가서 우승한 팀 보면 대부분 1선발, 2선발의 힘이 굉장히 좋았어요. 이게 되게 묘해요. 이게 일정상 예. 1, 2번이 다시 1, 2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예. 구조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기 맞습니다. 때문에 뭐. 그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언더독이 1등 가서 잡으려면 예. 약간 타격 감각이 떨어진 1위로 기다리는 팀에 예. 아주 강력한 원투펀치가 들어가서 초반 분위기를 잡는 이런 계산이 좀 필요하죠. 맞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에르난데스가 빨리 들어와서 활약을 네. 해줘야 되는데 당초 23일 입국이었는데 MS발 항공대란 요즘 MS 마이크로소프트 클라우드 때문에 약간 예, 예. 문제가 생겼잖아요. 그래서 살짝 늦어질 수도 있다 이런 얘기 나오더라고요. 하루 이틀 정도. LG는 지금 뭐 가급적 빨리 컨디션을 끌어올려서 로테이션에 넣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네네네. 근데 1군 등판까지는 한 2주 정도 보더라고요. 그리고 들어왔다가 취업 비자 받으려면 일본이라도 이제 한번 나갔다 와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 LG는 한 2주를 견뎌야 되는데 선발 4명으로. 근데 장마철이잖아요, 지금이. 그렇죠. 근데 일기예보가 자주 안 맞긴 하지만 이번 주말에 또 비예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LG로서는 에르난데스가 합류하기 전까지 네. 뭐 엔스, 최원태 선수 있죠, 임창규 선수 그리고 손정이 손주영 워낙 좋으니까. 선수까지 네. 4명 갖고 어떻게 돌리는 상황이 되면 좋겠다 하는 뭐 그런 하늘을 보면서 기도도 하는 것 같아요. 예. 네, LG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최근 선두 달리는 기아와 팀 컬러 변신한 삼성의 홈런 싸움이 눈에 띄는데 기아가 지금 홈런으로 빠바바 하나 잡고 승차를 확 벌려놨어요. 네, 맞습니다. 올해 네. 아주 선명한 타고 투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ABS가 됐는데도 네, 타고 대부분 투죠. 팀 불펜이 무너져 있고 네. 4점대, 5점대 막 불펜 자책이 다 올라가 있는데 지금 야구는 7회부터예요. 예, 경기 그래서 후반에 우당탕탕. 올해 기아처럼 공격력이 좋은 팀이 좀 도드라지고 부각되는 시즌인데 그 가을 야구 좀 노리는 팀 중에 뭐 기아는 뭐 달리고 있고요. 네. 삼성까지 굉장히 홈런 전쟁이 불이 붙었는데 이 홈런이 변수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아가 지금 최근 5경기에서 홈런 10개나 쳤죠. 거기는 뭐 아무데 뭐 여기저기서 네. 막 터지잖아요. 뭐 네, 최영우, 나성범, 맞습니다. 김도영. 기아가 팀 홈런 111. 네. 삼성이랑 똑같습니다. 삼성도 111개. 공동 1위인데 삼성도 지난 토요일에 홈런 4개 치더라고요. 그리고 새로 영입한 카데나스가 무섭잖아요. 잘 치더라고요. 예, 끝내기 홈런 일요일 날 보셨죠?
김원중의 포크볼. 예, 그렇습니다. 근데 뭐 두 팀이 전통의 강호지만 팀 홈런 1위 한 적이 진짜 오래됐어요. 찾아보니까. 진짜 오래됐더라고, 예, 진짜. 그러니까 삼성은 이승엽 두산 감독이죠. 네. 그 라이언 킹이 뛰고 있던 2003년 이후에 21년 만에 팀 홈런 1위 도전. 그 사이 한 번도 못했나요? 맞습니다. 아니 그때 2003년에 한참 막 그 왕조 시절에도 네. 홈런 1등은 못했던 지키는 야구를 했던 거죠. 손동열 감독이. 예. 이중일 감독도 이어지면서 맞습니다. 예, 그리고 네. 그 이승엽 그때 라이언 킹 이승엽이 당시에 56개 치잖아요. 무지하죠. 2000 제가 1년 내내 이승엽 따라다녔습니다. 팀 홈런이 213개였고. 아우 징글징글해. 예, 기아가 2004년에 마지막이에요. 팀 홈런 1위가. 바로 이듬해. 20년 만에 도전하는 거죠. 야.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두 팀 또 홈런 레이스가 팀 홈런 레이스가 전체적인 판도에도 영향을 미치고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삼성도 뭐 구자우, 김영웅, 네. 뭐 카데나스까지 더해지면서 홈런 칠 사람이 많아졌잖아요. 네. 박병호도 돌아오면 칠 수 예, 있고. 근데 카데나스가 네. 시즌 후반기 막판으로 가면서 굉장히 큰 변수가 될 것 같기도 한데 어떻게 보세요? 지난번 영상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예. 카데나스 화면 영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좋더라. 예.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삼진율이 줄어드는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다. 그 흐름들이 예. 일단 초반 세 경기에서 보여졌는데 말씀드린 대로 올 시즌 트리플 A 삼진율이 17%였잖아요. 성장형 홈런 타자 이렇게 볼 수 그렇죠. 있는데 예. 김원중 포크볼 때려서 그 일요일 날 장애 네. 홈런 네. 어마어마하게 넘어가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핸드 포지션이 좋고 약간 변화구 대응력 예. 혹은 로케이션을 처리하는 그 로케이션의 어떤 스윙 커버리지도 굉장히 좋다. 이런 측면들에 있어서 기록만 봐도 세 경기 15타석에서 홈런 2방이고 타율이 4, 장타율이 0.933. 예. 삼진은 2개밖에 안 당했어요. 예. 그리고 13% 수준인데 카데나스가 이런 활약을 펼쳐주면 예. 어떤 이 상위권 예. 지금 선두 기어의 승차를 줄인 것도 중요하지만 예. 이 얼마나 많이 2등을 할 거냐 3등을 할 것이냐의 차이가 크잖아요. 이런 싸움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저도 보기에 새 외국인 타자들이 보통 처음에 오면은 몇 경기 동안 헛스윙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왜냐하면은 뭐 유인구가 많잖아요. 예, KBO 리그가. 일단 근데 오자마자 간도 보잖아요. 투수들이.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컨택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힘은 기본적으로 있는 거고. 그래서 저는 카데나스가 일단 삼성의 남은 시즌과 함께 전체적인 상위권 판도에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삼성 팬들의 예. 마음이 두근두근 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두근두근 하세요 지금? 저는 리그를 항상 볼 예. 때면 야구 볼 때면 항상 두근두근. 그래요. 예. 전혀 그런 표정이 아니던데. 예. 예. 마무리하시죠. 물론 예. 기사를 안 쓰면 훨씬 더 두근두근 거리고 기사 써야 되면 약간 이상 쓰고. 예. 제가 볼펜은 여러분 볼펜신들의 관심거리 깊이 있게 취재해서 여러분께 예. 빨리빨리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